영세율과 면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세율은 제일 좋은 거라는 의미에서 별 표시를 해놨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세율, 면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세에 있어서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고요.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곱하기 10%, 매입세액은 매입가액 곱하기 10%로 계산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과세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모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공식에서 이 공급가액에다 원래 10% 곱한 거에서 이제 빼주게 돼 있는데 공급가액에 곱하기 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납부세액은 매입가액 곱하기 10%를 한 매입세액만 마이너스 납부세액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매입세액을 사업자는 전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니까 영세율이 사업자에게도 좋고 최종 소비자에게도 좋은 거죠. 면세는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면세니까요. 세금을 면해준 거니까요. 하지만 면세가 되는 대신에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영세율에서는 매입세액을 전액 다 환급받았는데 면세에서는 세액을 납부하진 않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과세일 때는 전부 부담을 했지만 영세율일 때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면세일 때는 일부만 부담합니다. 부분 면세가 된다는 거죠. 최종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과세, 영세율, 면세 이 세 가지는 이런 식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영세율과 면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지키기 위한 건데요. 쉬운 말로 하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 물품의 용역에 세금을 안 붙여서 싸게 수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한다고 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면세제도입니다.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면세 사업자만 면세를 받을 수 있고요.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이 과세 사업자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 간이과세자도 포함이 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당연히 면세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고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은 방금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재화의 수출에 적용이 되고요. 면세는 특정한 재화의 공급, 이 역진성을 완화해야 될 만한 그런 특수한 재화들의 공급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초 생필품, 국민 후생과 관련 있는 재화, 문화적인 재화, 생산 요소가 되는 재화, 공익적인 재화 이런 것들 특정한 재화의 공급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용역의 해외 공급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죠.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거니까요. 재화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용역의 해외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면세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한 용역의 공급에 면세가 적용되는데요. 비슷한 용역들에 대해서 기초 생필품 관련, 국민후생 관련, 문화 관련, 생산 요소 관련, 공익 관련 이런 용역의 공급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은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용역의 해외 공급이랑 비슷한 거죠. 이런 등등에도 영세율이 적용되고요. 모두 다 수출과 관련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달러를 외국에서 벌어오는 거랑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재화의 수입에 적용이 됩니다. 이건 수출이고 여기는 이제 수입이죠. 이 특정 재화의 수입은 예를 들자면 미가공 식료품, 도서, 신문, 잡지의 수입 이런 경우들에 적용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면세에는 면세의 포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영세율의 포기 이런 제도는 없지만 면세에 고유한 것으로서 면세의 포기제도가 있습니다. 왜 면세를 포기하느냐? 아까 보셨듯이 영세율에서는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면세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서는 영세율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면세와 영세율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면세의 포기 이유는 영세율이 면세보다 유리한 면이 있어서 그러는데 영세율은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한 반면 면세는 그게 안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면세 대상을 공급할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면세의 포기가 가능한 대상은 뭐냐?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원나 용역의 공급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도 면세의 포기가 적용되는데요. 이런 단체들은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면세 포기가 적용됩니다. 면세를 포기하려면은 면세는 면세 사업자만 될 수 있고 영세율은 과세 사업자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세를 포기하려면은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면세의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과세 사업자로 등록 후에만 면세의 포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면세의 포기는 3년 내에는 재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세를 포기하려면 시점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세율과 면세, 차이, 그리고 면세의 포기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봤던 과세와 영세율과 면세, 이 세 가지의 비교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요. 과세와 대비해서 영세율이 뭐가 좋고 또 면세는 어떤 것이며 면세보다 영세율이 또 어떤 점이 좋은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